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형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혈기화되어 흑화한다면 어떻게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타마요를 만나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수주 토미오카 기후를 살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에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신기해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이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리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메이는 타마요가 하연이를 혈기에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피를 모으기 위해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교메이는 평생을 절에서 살아오며 기껏해야 산 아래 마을 정도밖에 나가보지 않았기에 열차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무작정 가기만 하면 그 열차를 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가버리는 바람에 교메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열차가 출발했고 교메이는 황급히 그 열차를 쫓아갔죠. 그 시간 염주 쿄조로는 홀로 임무를 받고 무한열차를 탄 상태, 그 안에서 하얀이 엠무의 기운을 느끼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엠무는 쿄조로를 혈기술로 재운 뒤 조용히 목을 따르고 했지만 쿄조로는 잠이 든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혈기의 접근을 알아챘고 곧바로 칼을 빼어 대응을 했죠. 엠무는 무한열차에 탄 많은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쿄조로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쿄조로는 뛰어난 실력으로 인질들을 단 한 명도 죽게 놔두지 않으며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파로 열차는 탈선하게 되었고 뒤비게 되었죠. 쿄조로는 다친 승객들을 돌봐주며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기회가 느껴서 그쪽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교메이가 있었죠. 교메이는 하윤일의 혈기는 어디 있지? 분명히 이곳에 있을 텐데? 라고 물었고 쿄조로는 그 혈기는 내가 방금 베어 죽였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메이는 엠무의 피가 필요했기에 먼저 죽여버린 쿄조로에게 굉장히 언짢은 감정이 생겼고 곧바로 절퇴를 들었죠. 그러다가 열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쿄조로에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살았다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쿄조로는 그들에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 어서 다친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라고 했죠. 교메이는 원래 기절대 검사들은 다른 인간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혈기만 사냥하는 집단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쿄조로는 다른 이들은 어떨지는 몰라도 나는 약한 인간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무고한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혈기를 되찾으려고 검사가 된 것이지 라고 했죠. 교메이는 쿄조로의 그런 단호한 말에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저 사회는 꽤나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간의 마음에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아주 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쿄조로가 교메이를 불러세웠고 당신 또한 혈기 내가 죽여야 할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등을 보이고 있는 자신을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불러세우는 쿄조로의 우직함에 역시 저 정도의 신념을 가진 사나이에게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건가?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교메이가 뒤를 돌아 쿄조로를 보자 쿄조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교메이에게 달려들었고 교메이는 철퇴로 자신의 발밑을 내리쳐 땅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부서진 땅들의 파편들이 쿄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파편들을 베어냈죠. 그때 교메이는 철퇴를 날려 쿄조로의 몸을 공격했고 쿄조로는 반사신경으로 그 철퇴를 칼로 막은 뒤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보통은 교메이의 강력한 철퇴를 방어해도 균형이 무너지며 땅에 내리굴게 되지만 쿄조로는 날아가면서 칼로 땅을 찌른 뒤 안전하게 착지를 했죠. 그 뒤 곧바로 엄청난 속도의 검술로 교메이에게 공격을 했고 교메이는 그 공격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러자 쿄조로는 더욱 빠르게 교메이의 품 쪽으로 파고들었고 곧바로 목을 노렸죠. 쿄조로는 교메이가 사용하는 쇠사슬이 달린 철퇴를 보고 이자는 원거리 공격에 능한 혈기이니 가까이 붙어서 공격하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의 칼날이 교메이의 목에 다가가는 순간 교메이는 도끼를 들어 그 공격을 막아냈고 그 도끼를 휘둘러 쿄조로의 가슴 쪽을 베어버렸죠. 쿄조로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피해 얕은 상처로 끝났지만 근접전까지 할 줄 아는 교메이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쿄조로는 보통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건가? 라며 다른 자세를 취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와 쿄조로는 둘 다 옆쪽을 보며 방어 자세를 취했고 둘 다 어떤 공격에 맞고 쭉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이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그 싸움에 끼워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며 누군가가 걸어왔고 그의 눈에는 상현3의 표식이 있었죠. 쿄조로는 처음으로 마주쳐본 상현의 귀기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긴장감이 생겼고 교메이는 상현3이면 MVP보다 훨씬 무장과 가까워서 오히려 좋다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카야는 한 놈은 귀살대슈, 한 놈은 반쪽짜리 혈기인가? 재밌겠군. 둘 다 어서 덤벼라 라고 외쳤고 교메이의 쿄조로는 둘 다 아카자를 향해 공격을 했죠. 그렇게 세 명의 공격을 뒤엉키며 엄청난 폭풍이 일으켰고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인간이었기에 몸에 상처가 누적될수록 기량이 떨어졌고
아카야는 그 모습을 보며 너도 혈기가 되라고 제안을 했죠. 쿄조로는 혈기가 될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전의를 불태우며 아카자를 홍계했고, 교메이는 그 모습에 꽤나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카야 역시 오늘처럼 즐거운 싸움은 혈기가 되고 나서 처음이라며 기뻐하면서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쿄조로는 강력한 발차기로 날려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의 철퇴가 아카자에게 날아갔고, 아카야는 아침을 통해 회피력이 올린 상태라 그 철퇴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공격, 교메의 도끼가 자신의 목 쪽을 향해 날아왔고 위험하다 라고 하며 가까스로 피했지만 목이 살짝 긁혀 피가 났죠. 아카야는 저 반혈기 녀석 무기가 2개라는 걸 간과했었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 교메이가 나타나 주먹으로 아카야의 면상을 쳐버렸습니다. 아카야는 그대로 땅에 꽂히며 옥수수를 우수수 뱉어냈고, 이런 미친 파괴력의 주먹은 뭐지? 라고 생각했죠. 교메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카자에게 주먹을 날려 구타했고, 아카야는 방어를 하다가 각식으로 교메이를 밀어낸 뒤에 뒤로 황급히 빠졌습니다. 아카야는 교메이의 주먹을 죄다 가드했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부분들의 뼈가 부러져 있는 걸 보고 아카야는 갑자기 미친듯이 웃어댔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죠. 교메이는 곧 죽을 녀석에게 알려줄 이름은 없다 라고 하며 철퇴를 둔 뒤 바이오옥과 함께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 무지막지한 공격들을 전부 주먹과 발로 쳐냈고,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말라고,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라고 했죠. 아카야는 엄청난 속도로 교메이에게 주먹을 쏟아냈고, 교메이 역시 아카야의 주먹에 몇 대 맞고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곧바로 그것을 회복하며 피를 닦았고, 아카야는 교메이의 경이로운 회복력에 더욱 신이 나는 듯 했죠. 아카야는 교메이에게 일단 너 같은 녀석이 있어서 좋긴 한데 어째서 네 녀석은 반만 혈기이며 나를 공격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교메이는 그 말에 갑자기 자신을 혈기로 만들고 아이들을 죽인 눈 6개의 검사 혈기가 생각이 났고, 혹시 이자라면 그 혈기를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카자에게 물었죠. 아카야는 설마 코쿠시보를 말하는 건가? 그 녀석이라면 내가 또 꽤나 잘 알고 있지 라고 답했고, 교메이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더 즐겁게 싸우고 싶었는데 벌써 동이 터오르는군. 오늘 이쯤으로 그만두기로 하지. 다음에 우리 3명이서 만나서 다시 한바탕 노는 건 어때? 라고 하며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그렇게는 안 된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엄청난 투이가 끌어모아지고 있는 게 느껴졌고, 쿄조로가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그걸 보고 이거 위험한데? 저 녀석 우리를 절대로 보내지 않을 생각이군 이라고 하며 쿄조로에게 크게 소리를 쳤죠. 이봐, 오늘은 각자 이렇게 헤어지고 다음번에 신명나게 싸우자니까 너도 몸의 상처를 전부 회복하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아카자. 하지만 쿄조로는 여전히 투기를 끌어모으며 혈기와의 협상은 내 신념하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하겠다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교메이는 그 공격이 엄청나게 위험하며 아카자와 자신 둘 중 한 명이 저 공격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혈기들 토감을 씌운 후 바이오옵과 함께 쿄조로에게 날렸고, 아카자 역시 파괴살 몇식을 사용해 그 공격을 맞받아쳤죠. 순간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주변의 나무가 죄다 쓰러졌고, 폭풍이 거치자 쿄조로의 한쪽 손에는 부러진 칼이 보였고, 아카자의 주먹이 쿄조로의 복부를 관통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쿄조로의 연옥은 교메의 철퇴로 인해 부러지고 말았고, 그 틈에 아카자가 쿄조로를 꿰뚫은 것이었죠. 하지만 쿄조로는 자신을 꿰뚫은 아카자의 팔을 잡고 엄청난 완력으로 놓지 않았고, 아카야는 곧 해가 떠오른다며 다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도끼로 쿄조로의 팔을 베어버리며 아카자가 탈출하도록 도와줬죠. 미안하지만 나는 이자에게 들을 말이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했고, 아카야는 어느새 저 멀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카야는 교메에게 오늘의 빚은 꼭 갚겠다. 다음번에 날 만나고 싶다면 앵코 마을에 있는 소리도장으로 찾아와 라고 하며 사라졌죠. 그렇게 결국 얻은 거 없이 허탕을 치게 된 교메이는 다시 절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귀할대 검사 2명이 있었고, 교메이가 들어오자 아이들의 목에 칼을 겨누었죠. 그들은 귀할대 화주 카나에와 그 동생 시노부였습니다. 교메이는 제발 아이들을 해치 말아달라고 소리쳤고, 카나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신이 이 혈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인가요? 당신은 인간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 혈기들을 보호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낮이라 교메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였고, 카나의 눈에는 그저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었죠. 교메이는 그 아이들은 내가 거둔 고아들이고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혈기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래도 어쨌든 혈기는 다 죽여야 한다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다고 했고, 카나이는 그런 시노부를 말리며 이 아이들은 인간을 잡아먹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교메이는
그 아이들은 혈기가 된 이후부터 쭉 거기서 누워있었다고 하며 가놓고 인간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자신의 혈기를 처단하는 귀살대 검사지만 혈기도 결국은 인간이었던 자들, 인간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동안 단 한 명의 혈기도 그렇지 않고 인간을 공격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이 아이들과 당신을 보니 혈기와 인간이 공존하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고 하며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교메이는 그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였죠. 카나이는 그런데 분명 이쪽 부근에 위험하고 강한 혈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혈기를 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교메이는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건 줄 모르고 딱히 그런 위험한 혈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일단 이곳에 잠시 머물며 그 혈기를 찾아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교메이는 아이들만 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카나이와 시노부는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카나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잘 돌봐주는 걸 보게 되었고 동생인 시노부 역시 겉으로는 틱틱대지만 굉장히 따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걸 느끼며 귀할 때에도 혈기를 무작정 죽이려고 하는 인간만 있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고 카나이는 어린 시절 혈기에게 부모를 잃고 동생과 함께 자신들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며 귀살대 검사가 되었다고 말했죠. 교메이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혈기에게 잃고 절에 거두어져 살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교메이가 자신도 혈기가 되었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교메이의 반쪽이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죠. 카나이와 시노부는 순간 엄청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교메이는 또 이렇게 되어버린 건가? 라고 하며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노부는 교메이에게 당신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하며 화를 냈는데 카나이는 시노부를 말리며 이건 우리가 멋대로 오해를 한 거지 교메이씨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때 부스럭 소리와 함께 타마요가 나오며 귀살대 검사인 그녀들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카나이는 저 혈기는 뭐죠?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저 여자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로 무장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인간이 혈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약을 만들고 있는 혈기라고 했죠. 그 말에 카나이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다 하더니 교메이에게 당신은 저희를 공격할 건가요?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나도 무의미한 살생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카나이는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며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도 당신네들을 공격하지 않을게요. 대신 저희도 이 계획에 동참시켜주세요 라고 했죠. 타마요는 그 말에 놀라며 아무리 그래도 귀살대 검사와 라고 했고 카나이는 귀살대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혈기의 말살이지만 저는 아니에요. 인간과 혈기와의 공전이 가능하고 혈기가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모든 혈기를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귀살대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귀살대 검사들과 접촉을 해봤지만 혈기의 입장을 생각해준 사람은 없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그렇게 고초자매는 교메이, 타마요와 함께 팀이 되었고 약하게 소질을 보였던 시노부는 타마요의 기술에 감탄하며 그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메이는 상황이 정리가 되자 앵코 마을에 있는 사연사마 아카자에게 코쿠시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떠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교메이가 주인공이다 보니 어떤 인물들과 엮이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원작에서 교메이와 코초자매를 구해준 설정이 있기에 코초자매와는 적대하는 관계를 갖지 않고 협업을 하게 되는 설정을 넣어봤습니다. 염주 쿄로 같은 경우는 댓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쿄로 성격상 끝까지 신념을 보여주며 죽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네요.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